그리고 역시 이제 관심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인데요. 4일과 9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도발로 당장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북이 그럴 줄 몰랐느냐고 하고 있고, 또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은 쏴들어도 요격이 안 되는 미사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도발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럼 과연 9.19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 맺은 합의인 건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관님이 좀 전문가시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다 하고 생각한 그 자체가 매우 선의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또는 감성적이고 또 심지어는 환상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운용적 측면에서 군비 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시에도 군사력 운용을 조정하거나 일부 제한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증대시키는 이런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 간의 수많은 대화와 또 심지어는 불가침 선언까지 한 이런 상태였지만은 휴전 이후에 약 3,000여의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북한이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도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또 자제하도록 만들겠다 하는 그것은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라든지 또는 패턴을 봤을 때 당연히 이번 지난 5월 4일과 9일 날 두 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발사한 그와 같은 도발, 즉 약속을 깨는 이런 행위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신뢰한다는 그 자체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미사일이 이스칸데리급이라는 러시아의 미사일을 우리가 이제 북한이 도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개량하는 이런 형식의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1987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의 대통령이 합의하에 INF, 즉 중거리 핵 전력 폐기 조약을 그 당시에 서명을 했더랬습니다. 이때 중거리 그 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500에서 5,500km까지 이런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폐기하도록 그 합의를 하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그때 가지고 있던 오카라는 미사일을 전부 폐기를 했죠. 그것이 이제 약 500에서 6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는 미사일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구소련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러시아가 90년대 후반부터 이스칸데르라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는 그것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이것을 도입에다가 이제 개량을 해서 이번에 시험 발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고체 연료를 쓰고 또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특히 이 비행 궤적이 불규칙적으로 됨으로써 탐지라든지 요격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고도 자체가 50km 정도의 고도를 갖는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라든지 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서 요격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지만은 저는 우리 군이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고 미국이 사드 체계라든지 또는 팩3를 개량하는 SME 이런 체계들을 현재 한반도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미사일이 도입이 된다면은 충분히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그런 미사일도 우리가 요격을 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저는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혹은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신뢰가 떨어져서 신뢰가 커서 이런 합의를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것은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완화시키고 여기에서 어떤 기회창을 열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쟁밖에 결국은 아니면 극한적인 대립밖에 우리가 선택할 길이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유리한 것은 훨씬 더 과학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서 휴전선 일대를 정찰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쪽에서 서로 그러한 어떤 정찰의 기제들을 서로 물렸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은 이미 핵 무기의 경량화, 표준화, 그 다음에 소량화에 성공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을 스커드류의 미사일에 실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드라든가 그것은 방어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종심이라든가 이것들을 동시에 놓고 볼 때 다른 방어 체계를 우리가 가용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방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수량도 사실 거의 스커드는 1000기 정도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텍스트가 아니고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이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하면 한 발짝이라도 비핵화 쪽으로 더 앞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고민이었고 현재 이제 새로운 어떤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변수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이 또 다른 우리 정부가 맞이한 변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북한의 도발을 단순히 어떤 국지적인 차원 혹은 텍스트 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혹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담회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두 분 말씀이 우리 사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는 양 시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대한 또 우리 사령관님의 또 반박이 또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김 교수 같이 예.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 또 현재나 미래를 알 수 있듯이 북한이 항상 불리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른 이 불만이라든지 또는 협상 재개에 대한 압력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합의에 대한 신뢰보다는 자기들이 의도하고 계산된 이런 목적하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그렇게 불리하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런 무력 도발을 해온 것을 앞으로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평화체제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와 같은 패턴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린 소식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도발의 그 위협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였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옛날 권위주의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싶어서 아마 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크게 동의하는 것 없이 또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로 한반도 정서의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라는 외피를 들고 있는 어떤 허상에 쫓아오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북한의 진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